우리 과학토론대에서는 개요서를 잘 쓰기 위한 몇 가지 스킬이 존재합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내용을 볼게요. 중요합니다. 개요서는 논설문이 아니다. 별표. 자, 개요서를 쓰라고 하면 실제로 줄글 형태로 줄줄 써내려가는 학생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학토론대회에서 개요서 쓸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개요서는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배워주세요. 따라서 논설문 형태의 줄글은 금물이다. 줄글은 금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상대방에게 알아보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표, 그래프, 그림을 개요서에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준 높은 개요서를 쓸 수 있을까? 개요서 스킬에 대해서 알기 쉽게 배워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과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요, 개요서 스킬, 그 중에서 표와 그래프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수치 통계를 표, 그래프로 활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토론대회에서 개요서를 작성할 때 우리 수치라든지 아니면 통계 자료 있죠? 이런 것들을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싶은 자료 중에 수치를 비교하는 내용이라면 표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줄글로 장황하게 적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밑에 예시의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음의 내용을 표나 그래프로 활용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자료 검색에서 이런 줄글 형태의 자료를 검색했다고 해보세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70년, 먼저 1970년이죠. 명태 어획량은 11,000톤 정도에 달했지만 정확히는 11,411톤이죠. 난류성 어종인 전갱이는 21톤에 불과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2000년에는 명태의 어획량이 1000톤으로 급감했죠. 11,000톤 정도에서 1000톤으로 급감했죠. 근데 전갱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때요? 2000톤으로 증가했다. 그쵸?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명태 어획량이 1톤으로 엄청나게 줄었죠. 사실상 사라진 수준이었지만 전갱이는 오히려 더 늘었죠. 2373톤. 그래서 1970년 대비 100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때요? 명태는 계속해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고 전갱이는 계속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는 동해의 평균 표층 수온이 지난 50년간 약 1.8도씩 상승하면서 즉 따뜻해졌다는 거죠.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즉 차가운 물을 좋아했던 명태, 한류성이 차가운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차가운 물을 좋아했던 명태는 살기 어려워졌고 서식 환경이 악화됐고 난류성 어종, 즉 따뜻한 물을 좋아했던 전갱이는 오히려 유리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동해 어장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수산자원의 관리와 어업 정책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라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즉,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바닷물이 따뜻해졌고 해수가 따뜻해졌죠.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예로 동해바다에서 명태가 어획량이 감소하고, 왜냐하면 명태는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생선이니까요. 반대로 전갱이, 따뜻한 물을 좋아했던 전갱이는 어획량이 늘어났다 라는 예시를 들고 싶은데 그러한 수치 통계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치 통계를 줄글로 적자니 너무 장황하죠. 어떻게 하면 개요서에 효과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적을 수 있을까요? 먼저 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표의 형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근데 이번 시간에 선생님은 자, 왼쪽에는 명태, 전갱이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명태는 한류성, 전갱이는 난류성 어종이다 라고 써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윗줄에는 연도를 쓸 거예요. 1970년, 2000년, 2017년 이 세 가지 연도가 제시됐었죠. 그리고 각 칸에 수치 통계를 적어주면 될 텐데 명태 같은 경우는 1970년에는 11,411톤, 그리고 2000년에는 1000톤, 그리고 2017년에는 1톤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숫자를 적어주면 되겠죠. 전갱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1톤, 2000톤, 그리고 2373톤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똑같이 이런 숫자를 기록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가 빠졌죠. 중요한 거. 바로 단위도 명시를 해줘야겠죠. 자, 여기다가 일일이 다 톤, 톤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은 조금 표가 지저분해지니까 단위를 따로 빼서 톤이라고 여기다가 표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표가 뭘 의미하는지 표의 제목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연도별 동해의 명태 및 전갱이의 어획량이라고 제목을 표 위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명태 같은 경우는 1970년도부터 2017년까지 점점 어획량이 감소한다. 반대로 전갱이 같은 경우는 점점 어획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한눈에 깔끔하게 알아보기 쉽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표가 가진 힘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줄글 형태로 수치 통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로 바꿔가지고 계유서에다가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표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막대 그래프입니다. 별표. 막대 그래프 역시 수치 통계 자료를 가시화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요. 자, 어떻게 그리면 될지 선생님과 한번 볼게요. 먼저 가로축과 세로축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명태는 파란색 막대로, 전갱이는 노란색 막대로 표시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축에는 연도죠, 연도. 1970년, 2000년, 2017년을 적어주고 세로축에는 우리 어획량이죠. 어획량을 나타낼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명태는 이런 식으로 11,411톤이었다가 1000톤이었다가 1톤으로 감소했죠. 전갱이는 반대로 21톤이었다가 2000톤이었다가 나중에는 2373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프로 보니까 더 알기 쉽죠? 명태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반대로 전갱이는 어획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한눈에 알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로축의 이 숫자에 단위가 생략되어 있죠. 그쵸? 단위는 따로 맨 밑에다가 단위 땡땡 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도 붙여줘야겠죠. 똑같이 연도별 동해의 명태와 전갱이의 어획량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아까 줄 그릴 때는 굉장히 장황해 보였던 데이터가 굉장히 깔끔하게 보기 좋게 바뀌었죠. 이게 바로 그래프가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줄글로 된 수치 통계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을 그래프로 바꿔서 계유서에다가 쓸 줄도 아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리해 볼게요. 동해 수온이 상승함으로 한류성 어종인 명태의 어획량은 감소했으나 난류성 어종인 전갱이의 어획량은 증가했다 라는 내용이다. 그쵸? 이러한 수치 통계는 표나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내용을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 우리 했던 이야기죠.
물론 이런 표나 그래프를 항상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자료 검색을 했는데 이미 좋은 표나 그래프로 통계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쓰면 되겠죠. 하지만 줄글 형태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을 표나 그래프로 옮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 예시가 더 있죠. 요거 한번 볼게요. 다음의 내용을 그래프로 활용해보자 라면서 내용이 있는데 2022년 대한민국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이